예. 아내 분만이 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 뭐 하고 나온 남성. 아주 창의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공부해야 돼요. 정답. 기념 촬영. 기념 촬영? 우리 아내 분만 심인 줄 알고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촬영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인 줄 모르고 한참 찍은 거죠, 그거. 잠깐만요. 그 정답, 오답 하기 전에 윤정수 씨 그 눈만 껌뻑하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봐요. 이름만 주세요.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말고. 꽁트 프로그램이에요. 와, 생각 어떻게 하는 거죠? 좀 그걸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니, 저는 자꾸 저 가로 안에 경악밖에 생각이 더 상상을 해봐요. 자, 아내 분만 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고 나온 남성? 그런 거 괜찮다. 그런 거 괜찮다. 그래, 그런 거라도 좀. 그런 거라도. 이 와중에 김정민은 부러워한다. 자, 우리 기자분들 중에서 야, 요거는 정답이 아니지만 좀 재밌을 수 있을 것 같다. 맹장 수술? 에이, 말도 자, 아닙니다. 근데 무슨 정관 수술? 정관 수술? 아, 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자, 말도 안 돼, 거의 말도 안 돼.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남은 거 몇 개 없잖아요. 전립선? 몇 개 없잖아요. 전립선 아닙니다. 치질 수술. 네? 치질 수술. 치질 수술. 치즈! 정답입니다. 정답! 처음 아니에요? 예.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TV 트신 분들은 무슨 당 대표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당 대표의 기호 1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확실한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다면서요? 그냥, 저 어떤 공식일까 그런 것만 많이 생각했어요. 이거 어느 나라예요? 잠깐만요. 지금 바로 정리하는 거 봤어요? 어느 나라예요? 빨리 끝내고 넘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냐고. 네, 중국입니다. 아내의 출산 장면을 보고 싶었던 왕 씨의 사연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간 아내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왕 씨한테 얼른 수술실 들어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내가 지금 수술 받고 있는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한테 나도 볼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간호사가 갑자기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에 속옷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벗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벗으라고. 그래서 정말 빨리 이제 속옷을 벗은 거죠. 근데 그러고서 바로 그냥 수술이 치질 수술을 받은 거예요? 진행이 됐습니다. 네. 헷갈렸구나. 근데 더 황당한 건 실수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머, 정말 치질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여러 번 치질이 진짜 치질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네, 굉장히 미약한 증상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왕 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되게 네, 이번에 있는 모습인데요. 솔직히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후에 이 왕 씨는 왜 제대로 환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했냐면서 항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치질이 있었잖아. 근데 치질이 낫지 않았느냐. 그리고 건강상에 어떤 문제도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사가 불렀을 때 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면서 탓도 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병원이 이 왕 씨한테 사과를 하긴 했고요. 수술비를 받지 않기로 했고 5천 위안 정도, 하나로 한 80만 원 정도 되는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울음소리로만 들어야 한 그런 황당한 사연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황당한 것 같아요. 황당하죠. 자, 지금까지 용감한 기자들의 용기 랭킹이었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죠. 사회부 최영지 기자. 강력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당시 뉴스 보도를 통해 그 순간만의 상황을 사건의 전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 역시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재판도 직접 갔다 왔었는데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던 진실들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스토커를 처리했다. 나는 스토커를 처리했다.
류현희 기자님 이후에 이렇게 기계 같은 건 처음 봤어요.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그냥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감정은 전혀 싣지 않고. 사회부니까. 23살 여성인 남 씨는 40살 남성인 김 씨로부터 1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했고 미용실을 찾아가서 얼굴을 보기도 했고 문자나 전화를 통해 사랑한다든지 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심각한 스토킹에 시달렸던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남성을 하루는 집으로 불러서 손목을 묶으면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겠다고 해서 집 안으로 남성을 들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손목을 묶은 채로 식탁 의자에 앉히고 손목과 발목과 가슴을 빨랫줄로 묶습니다. 이후에는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후에 여성은 과도로 남성의 몸을 23차례 찌르는데요. 23차례 찌르는데요. 네, 그 상태에서 남성은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영화 같은 사건은 각종 매체에서 앞다퉈 보도했고 스토커 살인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신을 쫓아다닌 40대 남성을 의자에 묶은 뒤 흉기로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뉴스를 접하고 오히려 가해자인 여성을 옹호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심한 스토킹을 당했으면 이런 일까지 저질렀을까. 여자의 선처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달 후에 재판이 열렸는데 제가 그 재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해자인 여자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됐고 여자는 자신이 스토킹의 피해자라며 억울한 입장을 내비쳤었는데요. 그런데 재판을 직접 보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의 통신 내역을 이제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남성이 여성에게 1년 동안 문자를 보냈던 횟수는 21번밖에 되지 않았고요. 1년에? 네. 엄청 빈도가 작은 거고 남성이 또 여성에게 전화를 했던 것도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찾아간 거는 딱 한 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상한데 그건 스토킹이고 보기가. 왜 근데 스토킹이라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정말 남자가 스토커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법정에서 여자 측은 스토킹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배심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데요. 그러나 살해 전 3주 동안 남자는 여자 집에 찾아간 적도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 당일에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 집으로 와라 죽이겠다는 문자를 해서 남성을 집 앞으로 끌어들였고 이제 남성이 칼에 맞아서 도망가려고 할 때도 여성은 붙잡아서 여러 번 더 흉기를 휘둘렀어요. 이러한 여성의 행동들을 보면은 이것은 우발적이기보다는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지? 또한 여성은 그동안 정신분열 증세로 약을 복용해 왔는데요. 네, 이제 또 사건으로부터 3주 전에 마음대로 약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결국 재판에서 재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로 여자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에 비해 사건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서 진실이 이대로 묻힌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기자인 저로서도 많이 반성이 되고 안타깝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저도 옛날에 이거 보고서는 남자가 진짜 얼마나 괴롭혔으면 여자가 진짜 막 칼로 찌르기까지 했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고. 아니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좀 이슈가 됐던 뉴스였는데 그 피해 남성의 가족이나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재판이 끝나고도 양측 가족은 법정을 쉽게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여성의 어머니가 피해자 남성의 누나에게 가서 사죄를 하려고 하자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어떡하냐, 용서할 수 없다. 문자 몇 번 한 게 어떻게 스토킹이 될 수 있냐고 하면서 법정을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피해자의 형 역시 가해 여성에게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어야 하냐고 말하며 이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던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이 여성은 이제 어릴 때부터 순탄한 가정 환경을 자라지는 못했어요. 이 여성이 이제 어머니 역시 법정에서 증언을 했었는데 이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 딸인 여성이 어릴 적에 좀 많이 상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5년 동안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다고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진실이 이제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솔직하게 뭐 진술을 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까? 남자를 죽였을 때 꿈을 꾸는 기분을 느꼈다고 해서 법정 전체 분위기를 섬뜩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당시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이 무겁다고 해서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처럼 종종 그 국민 참여 재판이 판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가요? 피고인 입장에서 판결에 유리할 때도 있고 좀 불리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용한 사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56세 남성이 자기 집안에서 옷을 이제 벗고 그 바깥에 지나가던 여고생을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일종의 이거는 성폭력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아니다. 나는 밖에 있는 내 강아지를 불렀을 뿐이다. 내가 저 여고생 불렀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근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그래 그럴 수가 있겠네? 라고 해서 무죄 판단을 내려요. 만장일치로. 그런데 얼마 뒤에 이분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건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원래 그런 습성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배심원들의 판단이 잘못됐던 겁니다. 자, 최영지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어때요? 처음 하는 거 선배로서 지켜봤을 때 처음에는 잘했던 것 같은데 훨씬 낫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좀 잘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 근데 야노조 갈 때는 좀 잘하잖아요. 이렇게 후배를 안 남사는 선배는 또 처음 봤네. 자, 다음은 스포츠계 악동 김현우 기자. 네, 코트 위에 골리앗이었던 서장훈 선수도 흐름판의 악동이었던 강호동 씨도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웃기는 그런 반전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들 역시 이에 못지않은 반전 매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미친 개와 센 언니. 제목이 강렬한데요? 와짜만 빠지면 오 미친 개센 언니. 녹화 중에 제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제가 자연스럽네요. 너무 미치겠어. 감사합니다. 아니 네가 크게 웃으면 감사해야 되냐?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 김정민 씨 너무 형편없어서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너도 그만해. 네가 기준이냐? 하고 그러냐? 자, 말씀해 주시죠. 내가 국가대표 출신 이제 축구 선수 이제 A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의 별명은 뭐 미친 개, 뭐 깡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면 정말 경기 도중에 거칠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축구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난폭한 일들이 벌어지면 항상 A 선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많은 분들은 이 A 선수가 너무 거친 거 아니냐, 너무 터프하다 못해 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A 선수한테는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밖에만 벗어나면 너무나도 얌전한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선수냐고 했더니 그냥 동료들한테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수줍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선수가 한 번은 이제 훈련 도중에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서 다 이제 동료들이 이제 축구화를 벗어놓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축구화에 이게 잔디가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게 아니라 후배들 건데 입으로 콕콕 불어서 이걸 다 털어줬대요.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와 A가 이런 매력이 있었어? 라고 느낄 정도고 우리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식당을 봤는데 식당에 본인의 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몰래 계산을 해줄 정도로 그런 자상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A 선수야말로 뭐 축구계 옴무파탈이다라는 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좀 180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좀 실제로 되게 내성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중동에서 좀 거액을 받고 있다가 국내 무대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연봉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중동 특유의 그런 좀 느긋한 정서 때문에 내 실력이 정체되는 것 같다. 나는 연봉을 반토막 내서라도 국내로 돌아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선수가 굉장히 좀 그런 승부욕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도 이렇게 조금 거친 플레이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A 선수처럼 미친 개처럼 운동하다가 또 이렇게 했을 때 순둥이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선수들이 좀 헷갈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동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팀마다 이런 선수가 한두 명씩 좀 기강을 잡아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잔소리를 안 하더라도 이 선수가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보는 이제 동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라운드에 판무파탈도 있습니다. 카리스마로 유명한 여자 축구 선수 이제 그 B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경기 도중에도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라운드 밖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언니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볼 때마다 항상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런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동료들한테도 막 짜증도 많이 내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훈련장에 취재를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 넘어오지 마시라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쫄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다른 선수를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쓱 지나가면서 저한테 어린애들 너무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말은 못 하겠고 제가 또 싸움을 질 것 같고 이래서 진짜 싸워도 질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밤늦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B 선수에게서 온 거였는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였거든요. 뭐죠? 예, 저희가 그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공개해도 돼요? 이래도 되나? 저희가 그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공개해도 돼요? 이래도 되나? 김정민 씨 한번 읽어주세요. 그 느낌 살려서. 네. 정민이 오늘 훈련하다가 아야 했다요. 호해주세요. 아야 했다요. 호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미안합니다. 이게 애교를 평소에 잘 안 부려 봐서 몰라. 자, 레이지 제이미. AJ 있어요. 잘한 거 그래요, 같은데? 어떻게? 쟤네 오늘 훈련한다고 했대요. 쟤네 오늘 훈련한다고 했대요. 너무 머리 자르면서 혀도 같이 잘랐어. 알아들을 수가 없네.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보냈냐면은 다치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경기장에서 보면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내가 이 그린라이트를 받아주지 않아서 뭔가 저한테 좀 윽박지르는 거 아닌가. 무서워서. 라고 해서 전화 받았더니 받자마자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그 B 선수의 남자친구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되게 비슷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렇게. 네. 그래서 정말 계속 미안하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너무 어색해하니까 평소랑 다르게 애교가 많으시네라고 장난을 쳤더니 본인이 원래는 되게 애교가 많은 스타일인데 막 동료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으니까 제가 기강을 잡기 위해서 좀 되게 좀 센 척 하는 거다.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문자 이렇게 보냈던 거를 뭐 동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이 이야기를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한테는 안 하고 이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 선수의 이니셜 이제 본명은 끝까지 지켜드려야죠. 근데 귀엽네요. 그래요. 그래도 평소에 애교 맞나봐요. 통화는 같이 끊어라.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B 선수에게 이렇게 귀여운 반전 매력이 있다는 거는 이 B 선수의 남자친구가 저밖에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웬일이니? 뭐 이제는 다
알게 됐는데 그래도 팬들한테까지 이렇게 센 언니 캐릭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팬들 앞에서도 항상 무표정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은 팬들은 희귀템으로 좀 다 공유할 정도예요. 예, 크로바 같은 느낌이고. 네, 그렇죠. 그 통화로 오해 풀었던 거 말고 나중에 실제로 다시 만난 적 없어. 왜냐면 좀 조금 민망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왜냐면 항상 경기장에 가면 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후배들 앞에서 굉장히 좀 센 척을 하고 막 좀 다그치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볼 때마다 저는 그냥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라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김현애 기자는 자신의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넘어오더라도 넘어오지 말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김현애 기자 뭐 이렇게 웃을 수도 그냥 있으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말을 잘 안 걸더라고요. 민망해. 약간 좀 피하는 느낌. 민망하지.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이제 경기장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사석에서도 이상한 포인트에 화를 냈다가 이상한 포인트에 짜증 냈다가 갑자기 뭐 조증이 왔는지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가늠이 안 되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세련되게 좀 돌려서 우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그런 기분이 있어 하니까. 왜냐면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김태현 씨가 미쳐버렸거든요, 진짜. 제가 그런가요? 기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이죠. 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뿌듯하면서 녹화장 나갈걸요? 오늘도 괜찮지 잘했다. 않았어요, 오늘? 녹화? 오늘 한 3포인트 있었어요. 자, 김현우 기자. 야, 저에게 본의 아니게 애교를 보여줬던 B 선수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B 선수 실명을 절대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파이팅 해주세요. 자, TK스테이 채널의 용가방 기자들 오늘의 기자상 누가 차지할지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밖에 못 받았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정재 씨랑 아무도 모르게 사건 사고를 다 해결하는 변호사라고 하고 프로펠러에 껴가지고 이 지느러미가 잘려나가는 그 전까지 쌓여있었던 숱한 폭행들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미국으로 이전 보내신 이유는 바로 미국 유학 때문이었다. 강사 갑자기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에 속옷을 벗으라 과도로 남성의 몸을 23차례 그라운드 밖에만 벗어나면 너무나도 얌전한 선수입니다. 용감한 일보 일면을 장식할 톱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대표를 얻은 유수경 기자. 자, 와 방문파타. 방문파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용감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 상황 속으로 이상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되죠. 내가 방금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 집에 가봐라. 라는 말과 함께 고수원 주소를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급하게 왔고요. 한 여성 죽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 완화 목적이나 자세 교정 목적으로 해서 치료하는 거를 통틀어서 도수 치료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 도수 치료를 두고 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해왔어요. 부작용에는 심한 전신 마비랄지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